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구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이 지혜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에 평온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생각 사이 그 고요한 침묵 속에 우리 삶을 바꾸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무언가를 공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생각, 찰나의 감정, 심지어는 정리되지 않은 의견까지도 별다른 숙고 없이 세상의 콘텐츠로 방송됩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렇게 모든 것을 드러내는 과도한 자기 노출이 단순히 감정적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을 버리는 행위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분별력 없이 말할 때 당신은 당신 영혼의 조각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신경 쓰지 않거나 심지어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침묵의 힘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말하고 싶은 충동의 근원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려 할까요? 그 이유는 종종 진정한 연결을 원해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인정을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딘가 부서지고 불안정한 자아는 바깥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괜찮다는 확인을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아는 타인에게 확인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깊은 관찰과 조용한 자각을 통해 스스로 알아가는 존재입니다. 과도한 자기 노출은 투명함이라는 가면을 쓴 자기 파괴 행위입니다. 겉보기에는 해가 없어 보이고 심지어 솔직하고 진솔한 미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우리의 영혼을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결국 오해받게 만듭니다. 반면에 침묵은 가본이자 우리를 지키는 경계선입니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존중일 뿐만 아니라 당신 내면 세계의 신성함을 지키는 존중의 한 형태입니다. 진정한 관찰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일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말하기보다 관찰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에너지를 밖으로 흘려보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행동 패턴을 알아차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통제력을 얻게 됩니다. 그저 세상의 자극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의 목소리, 즉 직관을 듣게 됩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지고 통찰력은 깊어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나눌 가치가 있는 사람과 당신의 침묵조차도 아까운 사람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소통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세련되고 정제된 언어입니다. 침묵은 보이지 않는 경계선으로, 자세로, 그리고 에너지로 말합니다. 언제 나서야 할지, 언제 물러서야 할지, 언제 드러내고 언제 감춰야 할지를 가르쳐줍니다. 침묵은 우리를 치유하고 많은 경우 우리를 보호합니다. 매일 아침 고요함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는 대신 말을 쏟아내는 대신 그저 조용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고요한 호수가 모든 것을 비추듯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진실을 비춥니다. 말은 줄이고 더 많이 들으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신성한 것이니 선택적으로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과도한 자기 노출을 멈출 때 당신은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애초에 당신의 말을 들을 자격이 없었던 이들을 혼란스럽게 하십시오. 모든 것이 노출되는 이 세상에는 조용히 퍼져나가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잘 이야기되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가 깊이 느끼는 병입니다. 이 병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도 눈에 보이는 흉터를 남기지도 않습니다. 진솔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조용한 배신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자기 노출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자기 방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여는 것이 진정한 것이고 표현하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길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분별력 없는 표현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누수 현상과 같습니다. 그것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도 치유되지도 통합되지도 않은 자기 자신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행위입니다.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흉터가 되기도 전에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할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과도한 자기 노출은 종종 용기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우리는 진짜 나를 보여주고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을 미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좋아요, 댓글, 조회수가 개인의 가치를 매기는 화폐가 되어버린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공유가 건강한 것은 아니며 모든 투명함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정성과 노출 사이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성은 내면의 힘의 뿌리를 둡니다. 언제, 누구와 자신을 드러낼지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절박함이 아니라 명료함 속에서 공유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과도한 자기 노출은 연결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인정을 구하고 내면의 혼란을 잠재우고 외부로부터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자신의 속내를 모두 털어놓고 나면 가슴이 후련해지는 듯한 일시적인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 뒤에는 종종 공허한 메아리가 뒤따릅니다.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했나?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자신을 너무 많이 내어준 건 아닐까? 하는 조용한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그 메아리는 편집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속삭임입니다. 당신의 어떤 부분은 과시될 것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모든 것을 털어놓을까요? 많은 경우 그것은 이해받고 싶다는 깊은 갈망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경험 속에서 덜 외롭고 싶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 이것은 자연스럽고 진실한 인간의 욕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내면의 단단한 토대를 만들지 못했다면, 우리 자신과 먼저 친구가 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갈망을 너무 성급하게 외부로 향하게 됩니다. 생각하기 전에 말하고 신뢰하기 전에 드러내고 누구에게 주는지도 모른 채 저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립니다. 자기 발견이라는 신성한 과정, 고독 속에서 생각과 감정이 제 모습을 갖추도록 기다려주는 과정을 건너뛰는 것입니다. 내면의 여정을 생략하고 외부의 인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저 바깥의 누군가가 나를 나에게 비춰주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그들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담아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과도한 자기 노출은 감정적인 노출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고갈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섣불리 공유할 때마다 당신의 에너지는 밖으로 흩어집니다. 당신의 중심은 약해지고 내면의 기반을 조금씩 더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으로부터의 더 깊은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서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털어놓을수록 당신은 실제로는 덜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는 더 이상 진정한 연결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습관이 되고 반사작용이 되며 강박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너무 과하다고 여기기 시작하거나 당신의 말에 귀를 닫거나 더 나쁘게는 당신의 말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당신은 더욱 오해받고 더욱 고립되었다고 느끼며 누군가 어딘가에서 마침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다시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이해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무모하게 내던지는 당신의 일부를 다른 사람들이 존중해 주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먼저 그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함께 침묵 속에 머무는 법을 배우십시오. 낯선 이들에게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내면의 아이를 위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의 고통, 당신의 질문, 그리고 당신의 성장 과정이 외부의 간섭 없이 펼쳐질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을 당신 안에 만드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비밀스럽거나 차가워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을 열거나 표현할 수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선택적이고 의도적이며 의식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공유는 신성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 당신의 감정, 당신의 이야기, 그것들은 모두 신성하며 신성한 것들은 부주의하게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과도한 자기 노출을 멈추는 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내 경험을 인정받기 위해 세상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내 침묵 속에서도 충분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 유혹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충분히 소화한 생각인가? 이것은 상대방이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이것은 과연 말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종종 그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사실 우리 자신만이 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통찰력은 영혼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조용히 말합니다. 영혼에게는 관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목격자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목격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과도한 자기 노출을 멈출 때 당신은 다시 당신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누가 당신의 내면 세계에 들어올 자격이 있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단단해지고 명료해지며 강해집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적 성숙입니다. 이것은 움츠러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자기 노출은 연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종종 우리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단절되게 만듭니다. 진정한 연결은 당신이 먼저 당신 자신과 인내심을 갖고 조용히 그리고 깊이 공유하는 법을 배울 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을 버리는 것을 멈출 때만이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 자신에게 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 자신에게 속하게 되었을 때 당신의 침묵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말보다 더 큰